네, 여러분, 충청남도 서산 태안 지역구입니다. 이곳은 제가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성일종 의원이 이번에 공천 확정돼서 선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서산시 태안군,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성일종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박사님 오시니까 더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서산시 태안군은 우리 성일종 의원이 버티고 계셔서 별로 걱정도 안 하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선거 때 한 번은 와봐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저희 충청도를 보면은요, 예. 천안, 아산, 네. 당진, 서산이 공업벨트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비교적 좀 접전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이 있지만 네. 근데 저는 뭐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약자 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서민 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나오면서부터 골프 고목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정말 토요일, 일요일이면 이 지역을 태안과 서산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을 좀 많이 해놓고 또 주민과 토요일, 일요일일 때는 산도 가고 네. 바다 해변길이 또 아주 아름답고 좋거든요. 네. 그래서 수십 명씩 다니면서 지역의 민원을 늘 청취하고 해결하고 이랬었던 이력들이 쌓이니까 그동안 못 봤던 국회의원의 모습을 봤지요. 예. 많은 분들께서 참 지역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는구나라고는 네.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할 때 역할을 해왔어요.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일단 비상 대책이 필요하면 비상 대책으로, 뭐 투쟁이 필요하면 투쟁으로, 뭐 여야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으로, 하여튼 일단 성일종을 부르면 대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정말 그 초선에 올라가가지고요. 예. 10개월 하고 야당으로 갔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투쟁을 할 때 머리도 깎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TV 협상단장 같은 경우를 맡아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기억나는 게 윤석열 후보는 자료 없으면 토론을 못한다. 준비가 안 된 후보다. 그러면서 저기 이재명 쪽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예,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제가 그때 나가가지고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협상을 하면서 그러면 통계 숫자 정도는 갖고 가게 하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 마지막에 그랬어요. 좋다. 우리 후보 준비 다 돼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어떤 자료 안 갖고 나가겠다. 근데 딱 필요한 자료는 내가 하나는 가지고 와야 되겠다. 기자들이 다 있고 공개적인 협상할 때인데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을 비롯한 백현동 같은 범죄 기록에 관련된 것은 내가 갖고 나와야 되겠다. 예. 아니 얘기하면 다 부정하자니 아니라고 그러자니 그럼 증거를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갖고 나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협상하다 말고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반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 TV 협상의 주도권을 저희가 줬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저희가 이기고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초대의 정책의장을 하면서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것이 국회의원은 약자 편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거.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요즘같이 물가가 폭등을 했었을 때 물가 상승분만큼 주지를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예. 이 납품단가 연동제 제가 아니었으면 못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영 장관이 있었고요. 네. 둘이 또 콤비가 잘 맞았잖아요. 그래서 전 부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 또 대통령실까지도 부정적인 의견 내는 분이 있었고 네. 뭐 전경련을 비롯한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걸 다 돌파를 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화물연대 개혁을 할 때 네.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의제는 정부에서 했지만 뒷수습을 제가 다 했는데 예. 그것도 참 얘기하면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화물연대가 조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물연대 개혁이라든가 건설, 이 조폭 같은 건설 노조의 문제라든가 해서 네. 정말 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폭정이 입법 독재가 계속될 때 윤석열 정부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어쨌든 집권당이 국회에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사실 그 힘을 받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특히 정책위 의장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우리 성일정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교육개혁 문제예요. 네.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교육개혁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해보니까 연금개혁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나마 노조개혁하기도 어렵고 이제 네. 노조개혁은 화물연대를 좀 우리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개혁이 그나마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고등교육 회계를 만드는데 그렇게 야당이 반대가 심했어요. 제가 네. 조희연 교육감을 2번을 만나 뵀습니다. 식사도 하고. 네. 충남의 김지철 교육감이 또 축이잖아요. 교육감 네. 협의 회장이시니까 제가 2번을 따로 뵙고 식사를 한 번 했어요. 설득 다 했어요. 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 편이니까 그래도 우파 교육감이니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장상윤 장관이 안게 부재할 때요. 아하. 제가 만나고 가서 또 설명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특별 회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물밑에서 언론에 한 번도 안 났지요. 근데 여당의 정책의장은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내는 순간 협상이 깨지고 이게 또 여당의 정책의장을 교육감이 만났다 그러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감들의 다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서울시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만나본 분. 우리 충남 교육감님도 그렇고 네. 참 훌륭한 분들인데 나라를 생각하는 큰 틀에서 많은 도움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정책의장을 만나고 설득을 해서 어렵게 그런 평생 고등교육 회계 그러니까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교육비에 쓰게 돼 있습니다. 초중고에. 아하. 예. 대학을 못 써요. 근데 지금 대학이 문제잖아요. 지방대학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평생 고등교육 회계라는 걸 만들어서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1조 5천억 정도를 그쪽으로 되돌려놓은 거예요. 근데 네. 여기에 지금 10조 이상이 그럼 지금으로 교육감들이 동의하기 어렵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초중고교를 뺏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개혁을 해놨던 것들이 참 기억에 남는데 아주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재선 의원을 마무리하고 이제 3선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지금 상대가 우리 성일정 의원하고 3번째 맞붙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제 그 3대형 스트레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정리를 좀 빨리 해주면 좋겠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예. 그 3선 의원이 되면 사실 국회는 3선들의 세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당에서도 중진이고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도 위원장을 되게 3선 의원들이 맡게 되거든요. 우리 사실 성일정 의원은 이미 재선 때 정책위의장도 맡고 최고 지도부의 이런 경험도 하셨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상임위의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는 정무 쪽이 정무위원회가 이제 제 전공이죠. 네. 이제 금융도 제가 직접 일을 했었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이제 정책위장을 또 1년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을 거의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국방위로 넘어가가지고 간사를 해서 네. 제가 갈 수 있는 상임위는 국방위 아니면 정무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어디를 가든 저는 다 다뤄봤기 때문에 네. 정말 국가에 필요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위원회 있잖아요. 국방위하고 정무위, 특히 정무위는 여당이 절대 놓지 않는 상임위예요. 그만큼 이 보통 이제 기재위 그러면은 기획재정부 예산 뭐 이런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재정과 금융 전반에 걸쳐서는 정무위원회가 이걸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만큼 일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정무위에서 활동을 쭉 하셨기 때문에 정무위 말씀하셨고 이제 정무위, 네. 국방, 네. 외교 이런 쪽은 여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그렇죠. 그런 필수 상임이죠. 국방위 말씀하시니까 저게 저 일리펀트 웍이라고 코끼리 걸음이라고 뭐 우리가 굳이 번역하자면 그런데 저게 우리 전폭기들이 막 발진하기 위해서 줄 서서 쫙 가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저 F-35인데요. 저게 우리가 이제 40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이제 지금 고장이 나서 좀 저거 한데 20대를 더 가져오려고 그러잖아요. 60대 그래요. 편대가 이루어지면 저게 스텔스기잖아요. 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 욕충지, 핵을 은밀하게 숨겨놓은 곳이라든지 김정은의 벙커라든지 뭐 이런 곳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지요. 그러니까요. 저 엘리펀트 웍 하는 것 자체가 아마 북한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예.
사실 저기서 떠서 공항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떠서 김정은이 숨어 있다는 그 평양 벙커를 저 F-35가 한 대여섯 대만 가서 집중적으로 때려도 거의 초토화 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게 훈련에 들어갔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숨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의 국방력이 막강하잖아요. 예,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 자체가 대단하고요. 예. 또 한미의 연합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예. 저 사진 보니까 참 괜히 좀 뿌듯하고 그러네. 근데 우리 성일정 의원 그동안 그 주말마다 지역에서 지역 사업 계속 챙기고 물론 국회에서도 지역 관련 예산 챙기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 그래도 이제 이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삼선쯤 되면 뭔가 지역을 위해서 큰 거 좀 해줄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 기대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는 걸 보면서 네. 야, 뭘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네. 이제 우리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세 가지 필수에 하나가 보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세 가지 필수는 뭐냐면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 예. 그래야 지역 소멸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남기고 가신 유산이 있는 지역이 비주구라고 그래서 간척지가 있어요. 예. 여기에 우리 서산은 앞으로 현대에 관련된 현대 자동차와 관련된 UAM과 AAM 앞으로는 이동 항공 모빌리티의 아하. 모든 것들이 우리 쪽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곧 현대하고 충남도하고 서산시하고 저하고 MOU를 좀 할 생각이고요. 아, 그래요? 그 저기 상당히- 말씀하신 간척지는 쌀로 유명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기업 도시로 되어 이제 있고요. 완전히 다르게 변모를 하구나. 예, 그렇습니다. 또 웰빙 도시로 되어 있는데 네. 지난 예산에도 제가 한 350억을 UAM 핵심 부품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을 이쪽에 유치를 해놨습니다. 아하, 이게 예. 미래에 우리가 타고 다닐 그런 하늘을 나르는 드론, 택시 같은 거지요. 네. 모빌리티. 드론 택시.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쪽에서 연구 생산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협의를 하고 있고요. 태안 쪽은 또 국방과 관련되는 드론. 아까 저기 F-35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전쟁이 이제 사람이 안 타잖아요. 그래요. 드론으로 하고 무인 스텔스기로 한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메카가 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팔아먹을 수 있는 항공과 관련된 드론이나 모빌리티, 군사 이런 부분들이 네. 메카가 이쪽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일을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네. 앞으로 서산 태안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가 저희 지역에서 창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 그걸 마무리하려면 국방위를 가긴 가셔야 되겠네. 이제 원내 지도부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이 그동안 사실 7년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요. 고비가 많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집권당이 됐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마다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아마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러나 이 성일정 의원이 그동안 했던 일들은 없으면 안 될 아주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에 삼선 의원이 되면 이제 아마 지금까지 했던 그 축적했던 힘을 한꺼번에 발산시켜서 공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당에서나 국회에서나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원래 아주 짧게 하자 그랬는데 좀 길어졌어요.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또 방송 많이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전국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번영이 오기까지 우리 선조들에서부터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응축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대한민국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멋진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삼선이 되면 권력 구조에서부터 대한민국을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리셋을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늘 약자 편에 서겠습니다. 힘없는 사람 편에 서서 늘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 드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드리고 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으면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하는 것이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땐 저희한테 오시면 여러분들의 동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은요 선수로 자주 모이고
또 권역으로 자주 모이거든요. 근데 중앙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선수로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려면 이제 초선에서는 누구 얘기를 들으면 된다. 재선에서는 누구 얘기를 들으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성일종 의원은 초선 때는 초선의 얘기를 들으려면 성일종과 만나라 이랬고, 재선이 됐을 때는 재선 얘기를 들으려면 성일종과 만나라.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니까 다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고 어쨌든 그동안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의 그 정권 탈환 과정에서 많은 이 이야기들을 저하고 나눈 그런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 이제 그동안 사실은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물밑에서 그냥 힘든 일만 많이 했어요. 별로 생색도 내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3선에 성공하면 그야말로 그동안 쌓였던 힘이 응축되고 폭발하듯이 성일종의 진짜 정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성일종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